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예, 사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셔서 네. 저도 한번 TV 말고 이렇게 실물을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괜히 여러 차례 뵌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네. 또 저희 김소희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고정으로 네. 방송 이제 인터뷰하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네. 떨립니다. 정말, 모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제가 전용기 감사드립니다. 의원이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러고 나서 이제 두 분 또 터지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먼저 저희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를 노리는 야당과 이탈표는 어림없다는 여당의 상반된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8명의 이탈표를 반전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노리는 그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전용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훅 들어오시고 원래 그런 거죠. 토론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반전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린 지 거의 한 6개월이 가까이 돼가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새롭게 나오는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탈표를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네. 저희도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수준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은 좀 털고 가자. 왜 그 김건희 여사의 방탄만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네.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검법만큼은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사실 국회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또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털고 가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제한 그 비토권 때문에 좀 이렇게 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많은데요. 어떠세요, 김소희 의원님? 아니 저희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지겹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 당 의원님들은 다 아시죠? 이 그 뭐 세 번째 법안 발의해 주신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네. 위헌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 기관인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에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그 특별방사 임명 절차 보시면 뭐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4명 하고 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1명씩 하시잖아요. 하는 걸로 그렇게 2명을 추천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뭐 교섭단체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몫이 될 거고 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도가 반영된 후보가 선정될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추천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여당 그 추천한 후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 후보가 싫어 그러면 다시 거부하고 또 재추천하고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그 약간 문의만 갖췄지 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말 야당한테 부여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권력 분립 원칙에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특검 법안에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네.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저는 그거는 권력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그러니까 뭐 많아요. 여러 안들을 저희가 내는데 국민에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을 내라 이겁니다. 안을 먼저 내라. 네, 한동훈 네.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사실 법조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윤석열, 한동훈 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내면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침묵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 출마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제3자 특검이었는데 네. 제3자 특검조차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과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최상병이니까. 다르죠. 네. 그런데 제 최상병 특검 3자 추천안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불기소를 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셨는데 말만 그렇게 뻔지르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 네. 사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중앙지검장이 네. 이성윤 의원인데 이성윤 의원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털탈 털고 싶었지만 아, 엄청나게 많은 외압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해가 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랬죠.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거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럼 부분이 그 당시에 있죠. 외압이 있었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압일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을 터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거다 보니 옆에서 말은 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다 빼고 우리는 새롭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뭐 비토권을 야당이 가져가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데 여당한테 수사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거부에 거부 계속 이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이 좀 이 안을 내줄 때 그쵸, 그렇게 저희가 원한다면 받을 만한. 예,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게 또 여당의 네. 목소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네. 국회에서 원래 법안을 발의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의할 때 좀 그렇게 해서 아니 다른 안을 국민의힘에서 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그걸 하면 안 저희는 되나요? 이거를 특검을 비용을 들어가면서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힘은.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만한 법안이라면 충분히 이제 뭐 검토를 할 텐데 일단 위헌적인 요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일단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계속 이 특검 법안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만연하시죠. 더 그러니까 이제 많으시죠. 그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심사할 때도 A안을 내면은 반대되는 B안을 내면 됩니다. 아, 근데 B안을 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낸 안들은 전부 다 위헌적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B안을 내고 말씀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낸 안을 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안들을 내놓고 나서 네. 테이블에 A, B안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 맞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거 발목 잡지 말고 국민의힘 안을 내시면 된다. 국민의힘 안을 내라. 보통 민생 법안은 이렇게 네. 여야가 발의를 하면 법안이 상정이 빨리 되고 논의가 네. 잘 되죠. 근데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민생 법안이 아니라 정쟁용 법안이니까 거기에 저희가 법안을 내야 될 이유가 그 없다. 이유의 명분을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저희도 이제 많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하신다고. 이거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탄핵 청문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법사위에 넘겨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탄핵 소추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과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이야기하는 검사들은 조사 따위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한다고요. 탄핵할 수 있다라고 네. 봤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소 독점권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을 막중하게 줬다면 그 권한을 명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 기소 독점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도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반발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랑 전혀 관련 없이 법률적 위반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가장 그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 절차를 저희가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기소하는 것도 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책임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사님을 뭐 싫어하시는 그냥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거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 보고 탄핵을
민심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반전 시나리오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결론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제 검찰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는 법에 따라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당사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클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클린하지 있어요. 못하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해가지고 기소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터져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비단 한두 가지의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만 축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명태균 진상조사단을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 진행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더 많은 네. 의혹들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사실 저희가 막 굳이 검찰 수사를 못 믿거나 그런 집단들은 예. 아닌데 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검찰이 이 명태균 씨랑 그 강혜경 씨 입에만 좀 휘둘리는 게 아니냐. 왜냐면 뭔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좀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뭐 처음에 네. 뉴스 나왔을 때 뉴스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그 명태균 씨 녹취록부터 나왔으니까 그 두 분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더 잘 조사하려고 우리 당을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발부한 네. 압수수색 영장에 응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 당에서는 뭐 어제 오전에 난리 났었습니다. 당내 변호사들 다 소집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이거 검찰과 짜고 치는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 그렇지 네. 않고요. 실제로 이런 압수수색 이후에 좀 더 정확한 결과가 좀 나와서 명태균 네. 강혜경 씨에 대한 그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정치 브로커, 허풍이 심한 정치 네. 브로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저는 네. 이런 압수수색들을 보면서 검찰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네.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냐? 윤석열 정권 정권이거든요. 때? 민주당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거기에 대한 맞불로 사실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보거든요. 공천 자료 같은 거를 하려고 그쵸. 하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천 자료가 중앙당사에 네.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러면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천 자료가 어디 있어요? 공천은 중앙당사에 요청을 했었고 그걸 네.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고 해서 네. 검찰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와가지고 진행을 한 거였으니까. 네.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많은 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증언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재반되는 자료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천과 관련된 그 정무적인 그 회의록이라든지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지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 뭐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빠른 방식은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휴대폰 압수를 못한 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외부 공천관리위원회들은 이미 다 조사를 한 것 같고요. 뭐 내부 자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또 내부자를 이제 또
네. 뭐 불러다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히려 윤석열 응한 대통령한테 거죠. 나 김영선이를 했는데 이거 뭐니 물어본 적이 더 빠를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나왔던 일부 뭐 음. 녹취지 그 내용을 풀로 저희가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앞뒤가 어떻게 잘렸는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도 계속해서 녹취록을 조금씩 이렇게 풀고 있는데 더 풀 녹취록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뭐 사실 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 예. 예. 그러나 뭐 이렇게 검찰이 뭐 국민의힘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올 문제는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국민의힘 여당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본인들이 뭐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정치권의 그 흘러가는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여주기 식이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어쨌든 검찰 수사로 명태균 씨, 강희경 씨한테 온 국민들이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더 네.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자꾸 명태균 씨, 강희경 씨 그 뉴스로만 뒤덮이는 것을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리를 네.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진짜 도대체 그분들이 아니, 누구길래? 누군데 뭐 제가 예. 보기에는 약간 사자 같은데 네. 왜 자꾸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농락을 당해야 되는지 아, 이게 예. 너무 아쉬운 거죠. 예, 잠시 광고를 듣고요. 저희 3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소식이 들리자 최근 야권에서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라는 말로 대응을 했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님부터 네. 할까요?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압수수색 사유가 뭐죠?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 때 전화 제쳐도 취임 후에 휴대폰 바꿨어야 하는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 그 되셨으면 공적 휴대폰으로 만드셨어야죠. 그거는 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아시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국정 쇄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 바꾸시겠다고 한 건데 갑자기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증거인멸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인멸은 아시는 것처럼 뭐 어떤 압수수색은 특정 범죄 혐의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네. 있는데 특정 범죄가 뭐고 그 상당한 이유가 뭔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 증거인멸 여부를 단정하는 건데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본인의 권리를 좀 침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박은정 의원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뭐 실제로 그 증거물 보존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명태균 씨 논란 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주고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 증거 보존 신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명태균 씨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서 우리 국정농단에 준하는 네. 그런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려면 사실상의 증거물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는 검찰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증거물 보존 수색 대상이 신청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증거물 보존 신청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을 거고 신청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어떤 증거 보존 신청. 그거는 이제 여러 단위에서 이제 검토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번에 제2요구가 들어오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태균 씨 논란도 있거든요. 만약에 특검이었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은 모든 내용들을 다 깔아놓고 범죄 혐의를 찾는 부분이고 실제로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경우에는 특검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의혹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저는 단순히 이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솔직히 대통령 휴대폰이라 하면 대통령 기록물 정도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럼 대통령 기록물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님 옷값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네. 우리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그럼
비슷한 사유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개인 폰을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있었던 대통령- 모든 것을 다 넣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 이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배우 정우성 씨의 혼인의 자녀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이 조금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남기면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이런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우성 씨가 판단했던 것 그리고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생각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나 네.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변화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리 씨가 뭐 내용은 네. 다르지만 그 일본에 가서 아이를 낳고 네. 이제 본인이 혼자 키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굳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음. 국민들이 그 혼외자가 옳다 그르다 그런 거에 문제 삼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정우성 씨가 보여주셨던 행보랑 네. 현재 상황이 좀 모순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음. 표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우성 씨는 그동안에 네. 사회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네, 이제 난민, 미혼모 인식 예.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당에서 토크 콘서트 하실 때 난민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혼모 난민 뭐 이렇게 뭐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우회적으로 또 자신의 정치적 소신도 밝히셔가지고 네.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죠. 그런데 약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행 일치가 좀 잘 안 됐던 부분 그리고 공인으로서 스스로 만들어온 그러니까 도덕적 권위랑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좀 지어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약간 내로남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뭐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배우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아, 정치인들이 이상적으로 기억납니다. 포장해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저는 대중은 최소한 이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일관성하고 이제 진정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연예인이 기본적으로 공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국민의 녹을 먹는 우리나 공인이지 연예인들은 그렇지 예.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좀 다른 개념이긴 하네요. 동의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정우성 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로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이 개인 문제는 사실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위배되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본인이 다 책임을 다 지겠다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셔야지. 책임 안 지시면 안 당연히 되죠, 져야 지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당연히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그동안 난민 이야기 했고 미혼모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뭐 비판할 지점은 있지만 비판할 지점도 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예. 날 세워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개인의 선택권이다. 공인이시니까 굉장히 큰 유엔 기관에서도 앰버서더를 요청하고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하시는 그 여성분의 네. 출산 선택권, 그러니까 개인 삶에 대한 권리 역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 비난하지 마시고 사회적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동시에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태어날 아기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비판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네. 이거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진짜 있습니다. 뭐 양육비를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을 진다고 그런 한다면. 부분은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그거 안 하면 이제 계속 네. 계속 감당해야죠. 네, 이만큼 저희 사회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김앤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또 진짜 웃으면서 이렇게 토론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안전히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